자,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주식 1등 방송 주식 단태사단 주린이를 위한 채널에서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을 담당하고 있는 사고 또 사는 또사의 전생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와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준비들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정말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핸드폰을 꺼버릴 정도로. 근데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줍줍줍을 하겠죠. 근데 줍줍줍이 시장에서 얘기가 안 나오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뭐 뉴스나 뭐 인터넷에 뜨는 영상들, 유튜브 영상들 이런 부분들을 챙겨보면 그런 얘기가 쏙 다 기어 들어갔습니다. 뭐 잘 버텨야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삼성전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그냥 줍줍이란 뭐 표현보다는 언제쯤 이 시기들에서 바닥을 잡을 수 있을까, 이제 모았던 현금들을 쓸 준비를 하세요 하는 썸네일들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과연 뭐 얼마만큼의 현금을 준비하고 있을까 반대로 의문이 가집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트레이딩을 안 하는 사람이죠, 그죠? 뭐 단타도 하지도 않고 그냥 뭐 입만 열면 그런 것처럼.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재상승하는 시기들을 잡기 위해 가지고 준비들을 할 건데, 그 준비하는 시간이 과거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포지션을 길게 보고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거고, 그게 어느 정도 멈추는 시점, 뭐 내년부터 올라갈지 이런 대부분 뭐 내년 정도 이야기 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제 9월입니다. 9월 다 지나가고 10월, 11월, 12월 뭐 3개월이라는 시간이 약 2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2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 이런 좀 공포들을 주면서 시장이 하락하고, 산타는 저는 아직까지도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산타가 참 쉽게 오진 않겠죠. 이렇게 또 하락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자리들이 또 나올 겁니다. 이제 하락이 멈추는 시점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뭐 예상이 안 될 겁니다. 언제 하락이 멈출까? 뭐 저 역시도 하락이 멈춘다는 거 보고, 하락이 언제쯤 딱 멈춘다,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볼 수 있는데, 제가 하락이 딱 멈추는 시점은 딱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지금 5월선을 이탈하면서 지수 차트가 5월선 안착을 기다립니다. 안착을 기다리기 전까지는 정말 시장이 상승 탄력을 받고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 5월선 안착을 기다리냐면, 5월선이라는 거는 주가의 방향을 알려주는 방향선이죠. 방향을 한번 틀 수 있는 그 기간까지는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락이란 게 멈춰지겠죠. 뭐 일시적으로 멈출 수도 있고 기술적 반등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까지 기다린다는 거. 두 번째, 일단은 뭐 그 시점까지 좀 기다리면서 뭐 좀 더 살 수 있는 부분들에서는 계속 줍줍을 하고, 이게 안착이 되어 간 이후에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는 과도한 매도죠. 시장의 매도로 인한 뭐 기술적 반등, 뭐 이걸 노려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전쟁 리스크 완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정말로 시장이 다시 한번 재상승이라기보다는 하락을 멈출 수 있는 건덕지가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 줍줍 이야기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줍줍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금리, 가상화폐, 좋게 이야기하는 좋은 소리보다 공포의 분위기가 더 많을 때, 재상승하는 포인트에서는 조그만 호재에도 시장은 환호한다, 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 다 악재밖에 없죠. 악재밖에 없는데, 이 조그만 호재가 나왔을 때 좀 전에 봤던 이 5월선 안착, 뭐 요런 거를 조금 기다리면서 저는 잘 버티려고 합니다. 저도 힘듭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나마 이번 달에는 저도 이제 단타는 첫 손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진 된다고 봐야 돼. 그 복구를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뭐 농사매매 계좌는 꾸준하게 월별로 꾸준하게 이번 달에도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가가지고 거기에 수익을 냈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익으로 가는 것 같고, 단타는 이번 달에는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뭐
쉽지는 않네요, 그죠? 저 역시 쉽지 않아가지고 이번 달은 손실이 될 것 같아요. 손실이 잘 안 나는데 뭐 나면 인정하고 가야 되겠죠.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커서 거기에 집중을 못했던 내 탓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도 항상 시장을 이기려고 항상 노력은 하시겠지만 이 환경이 안 받쳐줍니다. 환경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모든 부분들 투자자분들이 똑같으실 거라, 어떤 이 현상을, 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해서 내가 재상승하는 시기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저는 재상승하는 시기들의 포인트를 5일선 안착, 그 다음에 어차피 방향선이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을 조금 기대만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좋은 소식들이 있을지를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3%가 빠졌습니다. 와, 오랜만에 3% 빠졌어요. 오랜만에 아니라, 야, 정말 오래간만에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현재 미니 나스닥 선물 빠지고 있는데, 자, 코스피는 오늘 마이너스 3% 빠진 2220에 마감을 했고, 보통 우리가 이 개인들이 매도가 나오면 시장은 올라간다는데 개인들이 저렇게 파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밀려버렸죠. 거기에는 이 환율의 영향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5%가 빠졌습니다. 야, 이하 소리가 나오죠? 이 개별 종목들이 많은 코스닥이 5%, 어느 정도 일시적인 장중의 반등조차도 나오기가 힘들었던 시장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뭐 일본 증시도 빠지고 중국은 그나마 안 빠졌죠. 이게 우리나라가 저만큼 빠졌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지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전에 중국 증시의 움직임들을 그 텔레그램에 파이어족 분들한테도 알려드렸을 겁니다. 중국 증시는 오늘 그나마 하락 출발 뒤에 낙폭을 만회하면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버텼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조차도 없어져 버렸어. 개인들은 매도를 했고 이 환율 때문에 더 큰 영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5% 하락이었지만 외국인들은 오늘 1200억 정도,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12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나마 이제 시장은 빠졌는데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게 오늘 현재 상황에서는 다행이다 싶었는데, 뭐 이게 오늘 들어왔던 게 내일 또 다 기술적 반등이 나갈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관 금융투자는 어느 정도 시장을 방어한다고 했지만 뭐 방어조차도 되지 않은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와 뭐 일본 증시가 빠졌지 나머지는 괜찮았고, 코스피 코스닥은 일단은 코스닥은 7,700을 붕괴를 해버렸어요. 뭐 이런 뭐 시장의 내용들 일단은 뭐 참고적으로 알고만 가고, 언제 여러분들 시장이 돌아오나, 이 하락이 언제 멈출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즉 5일선을 안착하는 시기들, 뭐 선물 옵션 차트를 보더라도 야, 이게 지금 꺾어버렸거든요. 이 꺾을 때가 제일 이제 겁이 나는 거라. 이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꺾을 때가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밀려버렸죠. 지금 죽음의 계곡에서 지지 라인까지도 딱 이탈하는 순간, 보통 이제 우리가 차트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심리적인 지지 라인을 하방 추세에서는 잘 버티지 못합니다. 그죠? 계속 이렇게 빠져버리죠. 이 심리적인 지지 라인을 이탈해버리고 그대로 여기서부터는 뭐가 나온다? 뭐 주식 차트든 종목이든 지지 라인에 대부분 우리가 기준을 잡는 게 손절선이죠. 이제 그 손절 라인을 딱 깨버리는 순간, 손절 라인을 이탈하는 순간 손절 물량도 나오고 주가가 좀 밀리다 보면 반대 매매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시장에서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 버티지 못하고 그냥 다 던지는 겁니다. 그 주가 더 내려가고 차트도 이제 망가지는 분위기들이겠죠. 근데 이제 좀 전에 이제 이야기 드렸다시피 하락이 멈추는 시점들이, 이게 이제 강한 반등들이 나오는 5일선을 타고 가는, 이게 뭐 장대 양봉 뭐 이런 게 하나 나와야 되겠죠. 코스피 코스닥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선물,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거는 꼭 나옵니다. 자, 왜 나오냐고 하면, 항상 여기서도 보면 뭐 기술적 반등이든지 뭐든지 나오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그냥 주가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들. 5월선 밑에서 캔들이 있을 때 기술적 반등 한번 나왔다가 쭉쭉쭉 밀려버렸죠. 그죠? 야, 그럼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이 빠지고 주가가 밀리는,
야, 이제 뭐 신용 반대매매 물량들도 더 나올 것 같고 시장이 좋은 소리가 안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던져버려야 되겠다. 던지고 나면 이런 거 하나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 뭐 그때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탈은 했지만 차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이탈은 했지만 이런 경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나스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락은 멈추는데 그 어떤 계기가 어떤 계기들로 올라올지 아까 전에 봤던 그거 말고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거를 좀 기대를 해보고 갈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뭐 바이오족 분들도 바이오족은 여러분들 손절 라인은 항상 뭐다 21선을 이탈하는 자리들. 저는 이제 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초보분들이 대부분 더 많을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선만 딱 이야기를 해드리죠. 두 가지 선. 항상 우리가 주가라는 게 힘이 있고 없을 때는 21선을 잘 챙겨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게 이제 지수의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뭐 세력주들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이탈하고 가는 경우들도 있고 뭐 테마가 연속성은 있지만 뭐 힘이 없어가지고 빠졌다 가는 경우. 아침에 이제 제가 요거 그 니켈 제2의 요소수세나 비축량 요 내용을 딱 보고 나서 제가 이제 바로 올려드렸죠. 아침에 8시 50분인가 뭐 뉴스를 상세하게 글자도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큰 글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좀 테마 종목들이나 뉴스들이 움직이는 거를 좀 챙겨보고 할 때는 요 큰 글자만 봅니다. 작은 글자 보고 할 필요가 없는 거라. 아, 딱 요거 하면 뭐다 싶어가지고 아침에 이제 요 뉴스도 올려드리면서 관련주도 좀 늦은 감이 있었어. 아침에 시초가부터 아침에 9시 1분에 티플렉스랑 황금 ST를 바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아침에 이제 단테님 방송을 보고 있는데 단테님은 바로 떡상위 검색기로 황금 ST를 바로 잡아주시더라고. 그죠? 그리고 관련주 황금 ST 그리고 나서 뭐 9시 6분 돼가지고 황금 ST, UST, 현대비엔지, 대한금속, STX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가 나왔죠, 여러분들. 이게 항상 제가 올려주는 막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게 당일날 딱 이유가 있는 것들을 바로 체크해가지고 올려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았지만 이런 거 보신 분들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본인이 차트를 보고 고르셔야 됩니다. 추천을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요 내용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런 게 움직인다는 거를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라. 그럼 STX 상한가고 대한금속, 황금 ST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장은 안 좋았고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는 개판이었지만 이런 쪽의 종목들이 황금 ST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황금 ST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침에 이제 순간적으로 9시 5분 시세 뒀다가 끝나버렸거든요. 자, 그러면 지수가 하락을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나중에 분명히 손절들이 안 나오고 이런 경우들은 이제 나와야 되겠죠. 나와야 되는 자리들. 그죠? 이런 장에서 수익 나는 사람들이 뭐 고수라는 표현보다는 열심히 부지런하게 비중 조절 잘 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이제 잘한다는 거는 딱 물려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 못하겠지만 그만큼 현금 보유 비중이나 계좌 관리를 그만큼 잘한다는 겁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뭐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를 뚫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뚫고 난 다음에 이게 5월선을 타버렸습니다. 이게 꺾여야 되는데 이게 꺾이는 시점이 어느 정도 이게 꺾여야 5월선을 좀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버스가 지금 5월선을 타버렸죠. 이씨 골 때리는데 지금 이 5월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시장은 계속 밀린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시장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분위기를 체크하는데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 요거를 팁으로 좀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볼만한 시장이라는 게 해보기 어려운 게 시장의 상승 종목이라고 하죠. 상승 종목.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 가고 코스피, 코스닥에 상승 종목이 요 두 개 플러스가 되어가지고 이 두 개 플러스를 해서도 합이 100종목이 안 되더라고요. 100종목이 안 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50종목 밑으로 가버리고 그 나머지 코스닥 종목이 코스피가 한 37종목, 코스닥이 뭐 한 60종목 정도 되더라고. 나중에는 코스피, 코스닥 상승 종목이 100종목 이하가 되어버리면
뭐가 나오냐 하면 첫 번째 투매가 나옵니다. 투매가 심하게 나옵니다. 심하게. 왜냐면 손절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손절 물량들이 왜 나오냐고 하면 다음날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해서 일부가 나온다는 겁니다. 일부가. 코스피 코스닥이 100종목 이하가 되어버리면 반대 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이 그만큼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투매가 심하게 나오면서 손절 물량들이 나오는 이유가 반대 매매를 어느 정도 일부 막기 위해서. 근데 일부 막아도 다음날 아침 되면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반대 매매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다음날 아침에 내 담보 부족 종목이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파는 게 아니라 시장가 매도로 나옵니다. 반대 매매가 시장가 매도로 나온다. 시장가의 하한가 주문으로 하한가 매도로 나오거든요. 하한가 매도로 나오면 아침에 우리가 뭐 장전 시간에 진매수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장전 시간에 이 주가는 상승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진매수가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목을 갖고 있는 보유자가 반대 매매가 나가기 때문에 예상가는 하한가가 나옵니다. 하한가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반대 매매 물량이 좀 나오네? 밑에 받아버려요. 순간적으로 팍 빠지는 순간 밑에서 받아버려. 이런 거를, 이 현상이나 이런 거를 잘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반대 매매가 되면 하한가로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뭐 이 예상가를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그걸 받쳐주겠습니까? 안 받쳐주겠죠.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밀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차차차차차 걸어놔버려. 이 반대 매매 나오면 시장 올라가버려. 다 받아먹어버리거든요. 기간이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는 예상가를 보고 초보나 이제 겁이 나는 개미는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아침에 하한가 출발하네. 이거 보고 어떻게? 안 돼. 하다가 같이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저기 차트가 벨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주은행처럼 이렇게 행보하고 있다가 갑자기 시장이 이렇게 확 밀렸다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쫙 뭐 박스 구간이나 이런 거죠. 리드코프처럼. 오늘 리드코프는 강인데 이렇게 박스 구간에서 주가의 박스를 만들고 있다가 반대 매매 나오면 확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밑에서 받는 사람이 있겠죠. 뭐 오늘 나스닥이 상승을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내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반대 매매 물량들이 나오면서 이제 겁이 나는 개미들이 또 던지기 때문에 좋은 차트들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차트가 버린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뭐 잘 가다 골파기 갔다가 쫙 올라와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갔다가 툭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패턴이 완전 변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가의 차트의 패턴을 보면 기본적인 패턴이 무슨 배열입니까? 정배열로 쭉 올라가죠. 그죠? 기본적인 배열. 이렇게 올라가고 반대로 기본적으로 내려올 때는 이렇게 내려오죠. 상승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하락이 이렇게 나오는 편인데 패턴들이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뭐 저렇게 시장이 돼버리면 돌발 상황이죠. 뭐 이렇게 띠 가다가 띠 하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확 밀린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고 하면 아침에 분명히 반대 매매 물량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런 현상들이 생겼을 때 내 주식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겁나서 막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던지고 나면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견딜 수 있는 만큼 주식을 보유하세요. 견디기 힘들다면 버틸 수 있는 식량을 준비하세요.
전쟁에 나갔는데 총알이 있어야 싸울 수가 있겠죠. 총알이 있어야 싸우는데 총알도 없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한꺼번에 뭐 총을 다 쏴버려요. 총알이 있는데 저기 앞에 있는데도 총알이 없어가지고 못 싸는 경우들이 있겠죠. 견디기 힘들다면 버틸 수 있는 식량을 준비해라는 겁니다. 지금 뭐 주식시장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치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전쟁 걱정할 필요가 없어. 지금 우리 걱정해야 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제 뭐 드가 알아서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의 전시 상황이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으면 일부 손절도 하면서 예수금을 확보 뒤 견뎌야 됩니다. 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오래 걸려요. 그 금방 안 올라옵니다, 시장. 금방 안 올라온다 생각하고 갔는데 금방 올라오면 다행인 거고, 금방 올라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 시장이 뭐 자고 일어나면 금방 올라오겠지. 뭐 기도해도 하느님이 지금 안 들어줍니다. 부처님도 지금 휴가 갔고, 성모 마리아도 유학 갔습니다, 지금. 안 들어줘요, 여러분들. 시장이 냉정하게 봐야 돼, 지금. 피할 수, 예수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손절하고 나면, 그걸로 실력이 없으면, 뭐 또 살려고 하지 마. 죽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또 사면 안 됩니다.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면 되는데, 되는 거는 사실인데, 여러분들이 그게 안 돼요. 비중 조절이 어차피 목이 터져라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 팔지 마세요. 제발 이런 시기 때 나는 이제 계좌를 싸고 다시 시작해야지. 뭘 다시 시작합니까? 냅둬도 올라가는 시장이 올 건데 뭘 다시 시작합니까?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들. 늦었다고 시작할 때가 빠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늦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회복은 할 건데, 여러분들 내년 돼야지. 저는 그렇게 보면 내년. 반도체는 죽진 않는데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고 악재만 나오는데 이게 지금 당장 가겠습니까? 그죠? 자, 지금도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계좌 덮고 나중에 되면 올라가겠지 절대 이런 생각을 하지를 말고 공부를 꾸준하게 하면서 돌아오는 시장에서 지금은 힘들었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회복하고 돌아오는 시장에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정말로 잃었던 거를 어느 정도 찾아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이 뭘까? 가온치스 같은 경우는 오늘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어떤 쪽으로 챙겨봐야 되냐? 자, 두 가지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볼 필요도 없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이런 건 메모하고 보셔야 돼. 첫 번째가 5월선 이탈하지 않는 종목. 자, 5월선 이탈하지 않는 종목은 왜 이탈을 안 할까요, 여러분들?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주가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그 주가에 대해서 핸들링하는 누군가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단 주의점이 있습니다. 초보나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조심스럽게 하시라는 겁니다. 맞죠?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종목의 패턴들은 이유가 있겠죠. 즉 세력이 있고 핸들링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가온칩스도 가온칩스는 오늘 내용도 있었지만 주가를 저렇게 놓고 나서 빠지지 않았다는 거겠죠. 자,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시장이 좋지 않은데 이기는 종목이 뭐냐면 21선을 지키는 종목. 21선을 지키는 종목입니다. 자, 요 두 개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반대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 세 번째는 세력주 골파기 줍줍. 자, 이 세력주 골파기 나오는 것들을 줍줍을 하려고 해서는 단테님의 뭐 영상을 활용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단테님 영상. 단테님이 종목들 분석할 때, 야, 이거 세력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충분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메모의 습관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 이거 옛날에 세력주라고 들어봤는데, 그런 주가의 차트들 보세요. 내려올 때는,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는 완전 무너지거든요. 그럼 내가 이 세력주라고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뒤에 있는 친구,
내리고 옆에 있는 친구 넘어뜨리고 오만 다 사람들을 잡아뜨리게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겠죠. 이거 딱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요런 겁니다. 이해되죠? 간단합니다.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런 거를 챙겨 볼 수 있겠죠. 자, 어제 이제 뭐요? 삼천리 봤죠, 여러분들? 삼천리. 어제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렸죠.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지나가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신기하죠? 핸들링하는 누군가 있다는 거죠. 자리 지켰잖아. 종가상의 5일선을 나머지 오늘 코스피가 3% 코스닥이 5% 빠졌는데 이 주가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았죠. 이거 주가 빠져봤자 마이너스 5%, 이 지금 마이너스 3%까지 밖에 안 빠졌어요. 이런 걸 찾아봐야 되겠죠. 찾아보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뭐로 찾냐고 하면 순위분석으로 찾으면 돼요. 자, 손가락 요거 하나 있으면 되고 딱 연결해가지고 종목 다 돌려보세요. 하나하나. 자, 요거 타고 갑니다. 뭐 단기가열 종목 장치인데 단기가열 뭐 크로바 하이텍 요거는 지금 오늘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타고 갔죠? 순위 분석으로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왜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로 찾아봐야 되냐면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이거 하나하나. 자, 찾아볼까요? 자, 오늘 제가 직접 찾아드릴게. 뭐 이런 거 빼고 크로바 하이텍 메모, 크로바 하이텍 메모 내가 찾아드릴게요. 그냥 뭐 그게 빠르지 뭐. 내가 찾으면 내가 찾아줄게. 찾아드릴 테니까 유튜브 가가지고 주식 단테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유튜브 가가지고 또사이 선생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제가 찾아드릴게요. 차인데 뭐 5분 10분이면 됩니다. 뭐 차트만 보고 그거 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찾아드리겠죠. 자, 잘 찾아드릴게. 아까 크로바 하이텍 하나 나왔고, 야, 뭐 은행 관련주들은 리드코프는 배당이 좀 좋다 하더라. 리드코프 메모, 크로바 하이텍, 리드코프. 야, ST큐브도 지금 21선만 이탈 안 하면 자리 괜찮네. ST큐브 요런 게 지금 쌍봉인데 이게 지금 재료가 있더라고. ST큐브 21선만 이탈 안 하면 괜찮습니다. 저런 것들. 고려신용정보 패스. 저런 건 너무 기본적인. 다 이거 뭐 상승 종목이 몇 개가 없어가지고 전체로 찾아야 되네. 찾아보세요. 일단 가르쳐 드렸으니까 오늘 나중에 찾아보세요. 방송 들으면서. 아시겠죠? 자, 국내 마감은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물어보세요. 또 황금 ST를 뭐 자꾸 물어보니까 황금 ST는 이거는 딱 뭐 5일선 깨져버리면 21선 마지막 노선이 21선 눌리면겠죠. 5일선 깨지면 이거는 이제 뭐 니켈 관련으로 인해 가지고 별로 없었는데 그냥 저거는 추세 안 깨지면. 자, 오늘 결론적으로 황금 ST는 5일선 깨지면 나와야 됩니다. 저런 거는. 자, 보시면 시장을 이기는 종목,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종목, 세력 핸들링 누군가 있는 종목, 기타 등등 종목들, 단 초보 경험 부족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요런 것들. 그냥 21선을 지키는 종목, 이게 시장을 이기는 종목입니다. 세력주 골프하기 나오는 것들은 줍줍줍 하시고.